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 5월 23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매매 동향 시황에 대해서 영상을 브리핑 녹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영상은 제 매매 기록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4일 토요일 새벽 5시 50분경을 지나고 있고요. 이제 미 시장이 마감이 되면서 미 시장 확인 후에 어제 국내 시장의 부분까지 확인을 하면서 영상 녹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시장의 부분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06%, 코스닥은 마이너스 0.24% 정도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증시 대비해서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거래 대금은 15조 정도로 좀 회복을 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때 12조, 13조까지 떨어졌던 거래 대금 금액이 15조까지 올라왔는데요. 패시브 자금 이외에는 탄력적인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대선 6월 달 초반에 있을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좀 기대감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눈치 보기 싸움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거래 대금이 15조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이 거래 대금이 올해 초에 2월 같은 경우에는 20조가 넘어갔었거든요. 그 정도로 좀 회복이 된다면 시장 자체가 좀 활기가 띠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는 않았던 그런 시장이었지만 뭐 특별한 상승이 크게 나오거나 하락이 크게 나왔던 종목들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오늘 나왔었는데 2차 토론 저녁에 있었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있었는데 그 2차 토론에 대한 영향으로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준석 씨 관련주 넥스트아이 그 종목은 제가 사고팔고를 2번 정도 단타로 진행을 한 종목이었는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왼쪽에 보이는 이 차트 IMBC랑 넥스트아이랑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단타로 IMBC를 장초반 9시에 시장가로 매수를 했는데 넥스트아이를 살지 IMBC를 살지 두 개 중에 뽑기가 좀 잘못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시작을 해서 끝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오늘 제 업무상 시간대가 3시 30분이 넘어가면서 장이 마감이 되면서 매도를 결국에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IMBC를 오늘 사서 오늘 매도를 했어야 됐는데 월요일까지는 좀 들고 가봐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였다는 거 좀 참고를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로 넘어가 보신다면 1366원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1400원 밑으로 많이 떨어져 줘야지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2025년 매월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1,400원 정도 돌파를 했었을 때 뭐 2,000원 간다, 1,800원 간다 이런 미친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유튜버들이 지금은 또 어떤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지 또 그때 얘기했던 거는 입을 싹 닫고 지금은 또 거기에 맞는 실태로 막 얘기를 하고 있겠죠.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영상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튜브가 뭐 대충 뭐 1만 아니면 2만 이 정도 구독자를 가지신 분들이 그 입을 털기 시작하면 그거를 대체적으로 믿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 같지만 절대로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뭐 운으로 구독자가 1만, 2만이 됐을 수도 있고요. 뭐 작업을 해가지고 1, 2만이 됐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인 사람들은 대부분 보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1366원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안정세로 가고 있다는 걸로 조금 해석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 의견으로 좀 가보신다면 요 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으로 갔다가 국장으로 되돌아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마이너스 손실률을 메꾸려고 다시 국장으로 되돌아오신 거지 않습니까?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지 마시고, 실체 없는 정치 테마나 제약 바이오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시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호재로 넘어가 보신다면, 뭐 별다른 호재와 악재가 없는 것 같아요. 관세 전쟁 및 트럼프 발언이 적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큰 한 번 발언이 나오면 시장이 무너졌다가 또 좋은 발언이 나오면 올라갔다가 이런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3월, 4월 또 2025년도 1월, 2월이었던 장인 것 같은데 세계적인 시장, 그다음에 국내 시장은 그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양면성을 가지는 악재로 가보신다면 그 중에서도 또 강한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또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4월 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트럼프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미국 금리가 지금 9월까지도 이제 신중하게
내리려는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2025년에는 미국 금리가 12월 한 차례 인하하는 부분으로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뭐 2회에서 3회 정도 인하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 탄탄하기 때문에 뭐 굳이 금리를 내려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파월 의장 쪽에 어, 발언 자체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 쪽으로 이제 금리를 계속 내려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수를 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미국 경제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신다면, 전체적인 시황은 미국 증시를 살핀 다음에 한국 증시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 현상으로 단기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사실인 부분이죠. 트럼프 순환매 트레이드 종목이나 이제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지금 5월 말까지 이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변동을 시킨 적이 없는데 1번부터 9번 섹터까지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섹터는 조선, 방산, 양자컴 로봇, 드론, 우주항공 6개의 빅테마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조선, 방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테마죠. 그리고 양자컴도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강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드론, 우주항공, 이거 같은 경우에도 드론, 우주항공은 트럼프 쪽하고 일론 머스크가 미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서는 좀 흔들린 부분이 될 수 있더라도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런 부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하반기 쪽에는 드론 우주항공의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주항공에서는 HVM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 양자컴, 로봇, 조선, 방산 이 종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종목을 파이버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한번 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우측 제일 상단에 보시면 KT망 통일품질 KT 알뜰폰이라고 보고 계실 겁니다. KT 스칼라이프 알뜰 유심 번호 이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존 휴대폰 기기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기계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안에 유심 칩만 알뜰 통신사 알뜰 요금제로 변경을 하면서 요금을 좀 내리겠다는 소리고요. 우리 국내에는 메이저 3사가 있습니다. SK, KT, LG 이런 3사가 있고 그 망을 임대해서 쓰는 알뜰 통신사가 존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광고를 하고 있는 내용은 거기에 따른 알뜰 통신사 KT 스카이 유심 번호 이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그 요금이 싼 이유가 불필요한 결합 요금, 이런 그 요금을 뺀 알뜰 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KT의 품질망을 그대로 이용하겠죠. 품질이 항상 동일하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 가장 큰 장점은요, 약정이 없어요. 약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쓰시다가 타 통신사로 이동을 하거나 타 통신 유심, 다른 알뜰 통신사로 변경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약정은 없으나 단 개통을 하고 나서 타사로 전환하는 건 6개월 뒤에 가능하다는 거,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유심은요, 마트나 편의점, 다이소 같은 데서 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구매를 해서 자가개통을 하시게 되면 별다른 매력 포인트가 없어요. 본인이 유심비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 뭐 별다른 혜택이 없는데, 지금 이 주렉스 영상을 보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유심비 지원, 그 다음에 그 유심을 또 택배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지원을 해드리면서 상품권 2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드린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타사에 위약금이 있으신 분들도 몇 개월만 쓰면 그 위약금이 다 충당이 될 정도로 요금이 많이 저렴합니다. 요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 가지 요금제가 있고 선택이 가능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그 요금제는 모두 충분 7기가 네이버페이 요금제입니다. 제일 처음에 7기가 데이터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1메가 bps 속도 제어되는 속도로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음성과 문자는 당연히 무제한이시고요. 이 요금제의 좋은 점이 매월 네이버 포인트를 3,000원을 제공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네이버 포인트로 물건을 사고를 쇼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17,600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요금은 14,600원이 된다는 거, 그거는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뜰 유심을 어떻게 개통을 하시나, 어떻게 가입을 하시냐,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 들어가시면 KT 스카이 대구를 검색하시게 되면 채널이 하나 될 거예요. 거기에 가입을 하신 다음 1대1 창으로 알뜰 유심 가입 희망한다, 이렇게 내용을 남겨주시게 되면 저 주렉스가 신청을 받는다는 거, 그 부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은 미현물 나스닥 1% 정도 빠지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미현물 빅테크 중심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좋지 않았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SMR 관련주들,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은 보여줬고요. 양자 컴퓨터 중에서도 퀀텀 컴퓨터는 유일하게 한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왔었네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보합 수준이거나 내린 수준으로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1% 정도로 마감을 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국내 시장 월요일에 영향을 미친다면 디커플링 현상으로 갈 것 같으면 상승이 나올 거고요. 지금 현재 미장하고 동일하게 간다고 하면은 좀 보합가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은 계속 디커플링 현상으로 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가늠을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면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또 미국과의 관세 부분이 한국과 또 돌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고 나면, 패시브 자금 이외에 전체적인 투자 자금 자체가 우리 쪽으로 좀 몰릴 수가 있고, 또, 거래대금 자체가 터지면서 국내 시장을 좀 훈풍이 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기타 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신다면, 전력망 관련해가지고 ESS, 이거 어떻게 보면은 ESS가 대규모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SMR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이 부분이 전력이 지금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많이 부족 사태가 일어날 걸 대비를 해서 이런 부분으로 조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계속적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인맥주는 절대 금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유진로봇이나 평화산업 같은 거 보셨을 겁니다. 3연상 갔다가 다시 그 가격까지 내려오는 데까지는 일주일이 안 걸리죠. 상한가를 연속 3방 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상승 한 번 없이 계속적으로 쭉 내리게 되면은 고가에 사는 사람이 그 하락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무려 50% 이상 하락하는 그런 경험하셨을 건데, 그 뭐 추가 매수를 해도 반등이 나와봤자 뭐 10%, 20% 반등이 나오는 거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인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날 수가 없죠. 다음 대선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책주가 만약에 사놓은 종목이 있다. 그 정책주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당선이 됐는데 정책주는 계속 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맥주는 제가 거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보유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신다면 SG, HVM, 파이버프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대봉 LS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대봉 LS하고 왼쪽에 보이는 IMBC 같은 경우는 길게 들고 갈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IMBC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업무 때문에 종가에 못 팔았는데요. 월요일 날 이 60일선, 회색선 보이실 겁니다. 지금 6개월 동안 이 IMBC는 60일선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여기 회색선 보이실 겁니다. 회색선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지금 대선에 가까우면 올수록 재료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청률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마로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2차 토론도 끝났고 60일선을 딱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긴 했는데, 제가 오늘 시가에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요렇게 꼬리를 달 줄 알고 7%의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업무를 봤어요. 근데 7%까지 안 가고 2% 정도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항상 단타를 칠 때는 하루에 욕심 부리지 않고 1에서 3% 사이에 단타를 5분 만에 치고 빠지고 이런 성격인데,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2% 해놨으면 스탑로스에 걸렸을 건데 참 7%를 해놔가지고 월요일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이 회색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왔던 추세를 잃는 겁니다. 그래서 회색선을 이탈해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추세를 잃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중기적인 추세를 잃는 거기 때문에 이까지도 부딪힐 수 있고 이까지도 부딪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유하시는 분들이 60일선을 이탈해서 종가 마감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월요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